그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면 그건 벌인가요? 구원인가요?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. 차가운 공기, 멀리서 들려오는 심전개 소리.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건강검진이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. 고성희의 간 이식 수술. 그 공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하루 전이었습니다. 은호야, 엄마는 괜찮아. 그냥 단순한 치료야.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어요. 수술 동의서엔 간이식 수혜자, 고성희, 공여자, 지은호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. 지은호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. 왜 저예요? 의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더라. 엄마, 그런 문제 아니잖아요. 고성희는 시선을 피하며 웃었습니다. 피는 못 속이잖니. 그 말 한마디에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.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다시 그녀 앞에 잔혹하게 펼쳐졌던 거죠.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문 열려 있어요. 지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.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.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요. 그래요. 알고 있었어요.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요? 이건 제 일이에요. 당신 혼자 일이면 좋겠죠. 하지만 그 수술 끝나면 당신 몸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. 지은호는 잠시 웃었습니다. 그래도 엄마잖아요. 엄마라서 다 용서돼요? 아니요. 그래도 엄마니까 미워하면서도 버릴 수는 없어요.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녀의 눈빛에는 단념과 체념이 섞여 있었거든요.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. 박성재였습니다.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요?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. 일 얘기하러 왔습니다. 일 얘기를 새벽에요? 성재 씨, 그만해요. 지은호의 말에 박성재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. 다음 날 하늘건설 이사회 회의실. 고성희는 한쪽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참석했습니다.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. 회사를 내 손에서 떠나게 둘 수는 없어.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. 하늘건설은 내 딸이 이어받을 거야. 이사장님, 수술이 급하다고 들었습니다. 그건 별개의 문제야. 내가 없어도 이 회사는 내 피로 이어져야 하니까. 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달려와 속삭였습니다. 지은호 씨가 병원에 오셨습니다. 지금? 예, 검사 동의서에 서명하신다고요. 고성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역시 내 딸이야. 결국 날 버리지 못하네.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덮을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거든요.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. 엄마, 검사 결과 나왔어요. 그래, 고맙다. 하지만 수술은 안 할 거예요.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무슨 말이야? 수술하면 저는 간을 절제해야 해요. 저도 환자가 될 수 있다고요. 그게 그렇게 겁나? 겁나는 게 아니라 이건 엄마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. 무슨 뜻이야? 엄마는 죄책감을 없애려고 이식받으려는 거예요.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. 고성희는 말을 잃었습니다. 은호야, 난 그저 너에게 빚진 인생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. 그럼 그 방법이 저를 수술대에 올리는 거예요? 눈물 한 방울이 고성희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.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단단하구나. 며칠 뒤 지은호는 회사에서 이지혁을 마주했습니다. 지혁 씨, 저 그만둘게요. 무슨 소리예요? 이 회사도 엄마도 다 놓고 싶어요. 당신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쉬는 거예요. 위로하지 말아요. 위로받을 자격 없어요. 그럼 누가 자격이 있어요? 자신의 생명을 내주려는 사람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 말에 지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. 그럼 저 조금만 기대도 돼요?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그의 어깨 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며칠 뒤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. 이사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. 지은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죠. 준비할게요. 수술동 의서에 사인을 하던 순간 이지혁이 달려왔습니다. 안 돼요. 이건 어머니 뜻이 아니에요. 이미 결정했어요. 당신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럼요. 그래도 그게 엄마니까요. 그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. 마취가 시작되기 전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.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?
지은호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. 지혁 씨요. 수술은 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 병원 복도에서 이지혁은 주먹을 쥐고 기도했습니다. 박성재도 그 옆에 있었죠. 살아나겠죠? 살아날 거예요. 지은호 씨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니까. 하지만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. 두 분 다 위중합니다. 그 말에 고성희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왜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붙잡았을까?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?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. 창밖에 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침대 옆에는 이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. 살았네요.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미소는 분명했습니다. 그럼요. 내가 뭘 했어요. 엄마는요? 이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지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. 그래도 그 사람답네요.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으니까. 며칠 후 지은호는 하늘건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. 이제 그 회사는 제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. 하지만 엄마의 뜻만은 이어가고 싶어요. 누군가를 살리는 일, 그건 유산보다 값진 일이니까요.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멀리서 박성재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. 결국 그 사람을 선택했네요. 이지혁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. 같이 가요. 아직 해야 할 일 많잖아요. 지은호는 잠시 머뭇하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. 이제야 진짜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. 이제 그 숨 나랑 같이 나눠요. 밤이 깊어질 무렵 지은호는 고성희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. 마지막 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. 사랑은 때로 희생이지만 그 희생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. 그녀는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습니다. 엄마, 고마워요.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게요.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.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이지혁에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. 오늘 밤 별 보러 갈래요?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. 벌써 나왔어요. 같이 봐요. 창밖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. 마치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처럼. 때로 사랑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가 다시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건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하세요. 사랑과 진실의 끝. 화려한 날들의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.